어둠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공간은 공포와 괴상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함께 어둠의 심연을 탐험하며 무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실과는 달리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모험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 근무의 악몽 밤 11시. 사무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을 해야 했다. 건물 전체가 조용해지고 홀로 남겨진 기분에 그는 잠시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하며 이런 감정을 억눌렀다.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던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괜한 기분 탓이겠지. 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갑자기 화면이 깜박거리더니 컴퓨터가 멈췄다. 왜 이래 정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컴퓨터를 재부팅하려는 순간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복대서 걸어오는 소리 같았다. 준호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다. 누구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두려움을 느낀 준호는 문을 열어보았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에서 뭔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으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잖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등을 켰다. 그러나 빛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빛 속에서 그림자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용기를 내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곳으로 다가갔다. 책상 뒤쪽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던 그는 갑자기 차가운 손에 잡혔다.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내려 했지만 손은 더욱 강하게 그를 붙잡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어 결국 손에서 벗어났다. 그는 서둘러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패닉에 빠져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형체를 보고 얼어붙었다. 그 형체는 흐릿한 실루엣이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에는 광기 어린 붉은 빛이 번뜩였다. 왜 이러는 거야? 준호는 절규했다. 그러나 그 형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준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형체가 손을 들어 올리더니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준호는 숨이 막혀 버둥거렸지만 형체의 소나기는 점점 더 강해졌다. 눈앞이 흐려져 갈 때쯤 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어 책상을 붙잡았다. 그 순간 형체는 사라졌고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차가운 손의 감촉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결국 사무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이야기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그곳에서 도망쳐야 했다. 그 후로 준호는 다른 직장을 구했지만 그 밤의 공포는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악몽은 그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박준호는 그날 밤의 악몽을 잊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그는 밤 근무를 피하려 애썼다. 그러나 어느 날 불가피하게 밤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시 찾아온 밤 근무에 그는 긴장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던 중 갑자기 화면이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또야? 준호는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화면을 고치려 했다. 그때 다시 그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이번에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기분 탓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달래며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는 다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돌아서는 순간 그의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누구 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때 다시 그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잖아. 준호는 공포에 질려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그러나 그는 문 밖에서 느껴지는 그 존재의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 없었다. 그 순간 전등이 깜박거리더니 꺼져버렸다. 그는 어둠 속에서 컴퓨터의 희미한 빛에 의지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때 책상 아래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제발 그만 좀 해. 준호는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커져가며 그의 쪽으로 다가왔다. 준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 순간 그의 어깨에 차가운 손이 닿았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준호는 온 힘을 다해 그 손을 뿌리쳤지만 소나기는 더욱 강해졌다. 그는 절규하며 도움을 청했지만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때 소나기는 갑자기 사라졌고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고르며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겨우 힘을 내어 일어섰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컴퓨터 화면이 다시 켜지며 메시지가 나타났다. 너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준호는 두려움에 질려 컴퓨터를 끄려 했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다시 그 형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붉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공포에 질려 다시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형체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왜 이러는 거야? 준호는 절규했다. 그러나 형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해.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더 이상 현실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형체와 함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동료들은 준호가 사무실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실종을 의아해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다시 사무실에 혼자 남은 사람은 준호가 남긴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희미하게 너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해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본 순간 그 사람 역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이후로 그 사무실에서는 밤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사무실을 떠났고 결국 그 사무실은 폐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지 그곳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사무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남게 되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 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